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토요 미스테리가 벌써 1주년이 됐네요. 오늘은 그래서 좀 더 충격적인 살인 사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반인들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만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2014년 5월 28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장모 씨를 포함한 6명이 여성 우모 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더 징그러운 사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징그러운 사진을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실제로 한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 출혈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영상 속에서 이 여자는 어떤 상황이었냐? 대머리 남자, 그러니까 대머리의 한 남자와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근데 당시 맥도날드의 그 CCTV와 여러 가지 영상에 따르면 그 용의자들이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욕을 막 퍼부으면서 구타를 한 거예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악마라고 부르고 막 지옥에 떨어지라 그러고 다시는 이 세상에 환생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런 폭언까지 퍼부으면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CCTV 영상과 이 영상들이 CCTV는 아니에요. 핸드폰 영상인데 그리고 이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당시의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버렸죠.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였냐? 여자가 사기쳤나요? 왜요? 뭘 잘못했게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 당시에 그 화면을 살짝 가져왔어요. 자, 저기 이쪽에 보이는 요 대머리 아저씨하고 그리고 나이가 청소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이 두 명의 여자가 그 여자를 구타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연관성은 도대체 뭔데? 근데요, 왜 안 말리나요? 그건 제가 조금 이제 얘기를 더 할 건데 이 중국에 이런 게 있대요. 약간 내 삶이 아닌데 남의 인생을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 그거를 비엔관센스라고 부른대요. 그걸 별관한사라고 해가지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어떤 그 약간 중국인들만의 뭔가 그 풍조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좀 빨리 끓어올랐다 빨리 식었다. 근데 이게 좀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그런 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따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다들 쉬쉬하면서 비디오를 찍고 있고 선뜻 누가 앞에 나서지 않아요. 너무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너무한 건 다른 거예요. 피해자는 7살 아들을 둔 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를 해왔고요. 최근 MBA 경영학 석사 유학을 가려고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용의자들이 보이잖아요. 이 용의자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용의자 선상에서는 미성년자도 들어있어요. 그럼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피해자의 부친, 장녀, 차녀 그렇게 일가족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엄마를, 내 딸을 여기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떤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이게 정당화될까요?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가 됐어요. 이 6명이요. 6명의 용의자가요. 근데 이들은 중국 내
사이비 기독교 집단 전능신의 조직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이 용의자들은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던 중이었대요. 그런 중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 주변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자 살해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자, 실제 장면을 있는데 제가 폭력적인 부분은 조금 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요. 말도 안 돼. 여자는 여기서 즉사했습니다. 제가 다 억울해요. 그쵸? 나도 진짜 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자, 이게 바로 폭력을 행했던 아빠래요. 근데 잠깐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 여자의 친아빠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친아빠는 아니고 이 사람의 딸이 같이 살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글이 약간 헷갈리는데 이 사람의 딸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딸이 같이 폭행을 저지른 거죠. 자, 결국 폭력을 가했던 그 아빠와 딸은 살인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구타에 가담한 다른 신도들도 무기징역 7년,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였냐면 당시 맥도날드 안에는 알바생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별관한사 비엔관센스라는 그런 어떤 중국인들만의 풍조라고 하는데, 자, 이것보다 더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떤 사이비 종교길래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크를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전능신교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1989년에 중국 허난성 출신의 조유산이라는 61세의 한 사람에 의해서 창시됐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거를 동방번개파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능신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냐, 왜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좀 바꾼 거거든요, 말을. 이게 전능신이 다스리는 국토 시대가 출현을 했는데 그게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한 신이 곧 중국에 내려와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인류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네는 이 동양인 여자의 몸으로 온 이 전능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 종말론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동양 여성이라는 건 누구냐? 그게 양향빈이라고 알려진 그 어떤 여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종교 종파가 너무 커지면서 중국의 그 공안들이 이제 막 찾아다닌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공산당 타도 막 이런 걸 또 얘기한대요. 그래서 조유산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현재 도주 중인데 그 안에서도 중국 신도들을 통제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종교가 상당히 큰가 봐요. 중국 내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요.
중국에도 수백만 명이 있지만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에까지 그 세력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죠. 저도 사이비 종교 이런 거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아시죠? 저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내가 찾았잖아. 이게요, 무슨 광고도 하더라고. 이 마크 표시 보이죠? 이 마크 표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말세의 방주 막 이래가지고 무섭죠. 이게 근데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워낙 뭐 그들 안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계급제로 신도가 운영이 된대요.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의 신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명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신도 간에도 서로 누가 진짜 신도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또 재밌는 걸 가져왔지. 이거 봐봐. 이거 좀 봐봐. 예수님은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말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국에 은밀히 강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거 찾았잖아. 어머, 나 이거 본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이요, 은근히 돈이 많은지 막 신문에다 광고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나도 막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막 어디 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게 뭐 기독교에서 넌 그게 뭐 그러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재 이제 한국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어떠한 종교냐? 만약에 이 종교에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1998년에 그 이 전능신 신도들이 허난성을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허난성에서 탈교하려고 했었던 신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도들을 사지를 절단하거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는 허난성에서 탈교하려고 하는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해버렸어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13년에 중국에서 6살 어린아이 안구 적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이 전능신의 신도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나 잔혹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했는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그냥 중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인가 보다라고 하기엔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종교라는 거죠. 아까 나 홈페이지도 들어갔잖아. 진짜 홈페이지도 들어갔어 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 단체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 단체가 우리 몸 가까이 있다는 건 되게 무서웠어요. 나 또 이런 방송하면 나 근데 여기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나한테 막 또 협박 편지와 협박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협박 편지는 그 사절합니다. 제가 무서움이 좀 많아가지고요. 전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사절. 자, 그래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면 중국 맥도날드에서 있었던 한 여자의 무차별한 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6명의 여기선 지금 5명이죠. 이 5명의 용의자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사형이었나요? 네. 요분과 딸 어떤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